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1회 국내 축구 일부 시간입니다. 자, 요즘에 경기도 많고 네, 스트레스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7세 이하 좀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최진철은 아리고 사키다. 이야, 네. 그리고 뭐 이런 표현도 했어요. 저는 브라질전, 기니전을 사실은 실시간으로 다 중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사의 그 라이브 순번에 따라서 그 실시간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중계를 계속 해왔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경기 브라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본 축구 경기들 가운데 가장 현대 축구의 이론과 교과서에 잘 부합하는 네. 완벽한 정말 현대 축구적인 경기를 그렇습니다. 펼쳐보인 네. 가장 훌륭했던 경기가 바로 대한민국 대 브라질의 그 17세 이하 경기 아니었나.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뭐 저희가 해외 축구 뭐 역사나 뭐 최근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뭐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좋았던 날의 경기, 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혹은 뭐 예전에 뭐 80년대 말에 그 AC 밀란이 가장 좋았던 날의 그렇습니다. 경기, 네. 그와 같은 경기력을 우리 대표팀이 브라질전에서 그라운드 위에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니전도 잘했지만은 어쨌든 브라질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대표팀 역사에 남을 만한 역대 레벨의 경기력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어요. 네. 최사키. 네. 최진철 최진철은 감독. 아리고 사키다. 전 최진철 감독 보고 야, 이 명장이다. 네,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FIFA 주간 대회에서 조별리그 2연승 최초죠. 최초죠. 네, 최초입니다. 네. 이러고 지금 뭐 경우의 수 맨날 계산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필요 경우의 없이. 수를 오히려 이제 잉글랜드나 기니나 뭐 브라질이나 다른 그렇습니다. 쪽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16강 진출 확정지었습니다. 2009년에 이어서 8강 진출에 지금 도전할 기회가 생겼고, 내친 김에 지금 우리 현재 전력만 선수들 뛰는 거 보니까 4강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27세 이하 우리 태극전사들 브라질과 기니전 간략하게 얼마나 잘했나 한번 간단한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대표팀이 이 대회에서 또 지금 세대 선수들을 저희가 또 칭찬을 해줄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17세 이하 대회에서 우리 어린 축구 태극전사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나 한번 총괄적으로 다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브라질전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 수원컵 때 경기를 봤을 때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팀이 우리가 이제 좀 주눅 들고 뭐 백패스를 뒤에서 한다거나 하면은 전방 압박을 달려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라인을 끌고 들어와서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면 수비 숫자가 좀 적어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개인 능력과 부분 점수를 또 구사할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전 보니까 최진철 감독이 브라질이 잘하는 것을 다 지우는 네. 그런 전략적 전술 운영. 최진철 감독 선수들도 잘했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전략적 운영에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공격 컨셉이 전방에 오른쪽에 발 빠른 김진야 선수, 왼쪽에도 역시 발 빠르고 다부진 박상혁 선수, 그리고 최전방에 이승우 선수, 다 스피디한 선수들이고 직선적인 공격에 능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간단히 그려놨습니다만 4-1-4-1 전형을 쓰는 이 브라질을 전방 압박도 병행했습니다만 일단은 내려와서 올가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여기서 상대 윙어나 측면, 중앙에서 순간적으로 에워싸는 그런 수비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백패스를 하지 않고 빠르게 직선적인 공격으로 공간으로 때려 넣거나 아니면은 빠른 윙어들을 활용한 침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아주 잘 구사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이 결국은 막판에 또 골까지 넣으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브라질전에서 우리가 놀라웠던 것은 팀의 전체적인 간격 유지, 그렇죠. 대형 유지, 네. 여기에 상대와 볼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뭐 끊임없이 가져가 주면서 방금 뭐 에워싸는 속도가 빨랐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볼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이 단위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형 유지라는 것이 줄만 맞추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계속 가져가 줄 때만이 사실은 이 수비가 이제 훌륭했다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일단은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경기를 저는 브라질전에서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반전에 우리가 워낙에 완벽한 경기를 해서 저는 경기를 보면서 걱정됐던 것이 후반전쯤 되면은 저러한 어떤 형태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거의 뭐 브라질전은 90분 끝날 때까지 그렇죠. 내내 우리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수 양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조직이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그것이 아주 체력적으로도 이 첫 경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음이 이제 증명된 한 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은데, 브라질 하면은 뭐 예전보다는 개인기가 좀 평균적으로 떨어졌다고는 하더라도 개인기의 나라 브라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이승우 선수, 박상혁 선수, 김진야 선수를 비롯해서 교체로 또 투입됐던 이상원 선수의 그렇죠.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수들의 어떤 순간순간 번뜩이는 원터치 패스라든가 발재간 같은 능력이 오히려 브라질보다 더 브라질다운 경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비에서는 정말로 현대축구 교과서 이론에 아주 완벽하게 부합하는 경기, 그리고 공격면에서도 선수들 간의 콤비네이션이 잘 맞아떨어졌고 개인적인 또 개인기까지 또 번뜩였던 경기. 그러니까 브라질전은 한마디로 뭐 골은 한 골이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공수양면의 아주 균형적인 차원에서는 완벽했던 한 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진설 감독도 경기 중계 화면에서 간혹 나왔습니다만 간격을 계속 유지하라는 지시처가 있었고, 우리가 보시다시피 수비 라인, 허리 라인, 또 투톱 라인 간격부터 종간격, 횡간격이 하나의 몸통이 돼서 올가미를 계속 만들면서 브라질이 어떻게 시야를 확보를 하고 볼을 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볼 컨트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브라질이 이런 FIFA 주간 대회에서 이렇게 슈팅, 유슈팅도 제대로 거의 하질 못한 채 무기력하게 이렇게 끝날 경기가 저희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단 최진철 감독 수비수 출신이라 그런지 수비에서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상대 분석을 아주 완벽하게 해냈다. 네, 브라질을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수비에서 성공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김진야 선수의 가랑이를 찔러서 엄청난 돌파, 그리고 마지막에 좀 무모한 돌파라고 뭐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꺾어진 이상원 선수의 백패스를 장재원 선수, 장씨들이 또 이런데 한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결승골을 기록을 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비 전술도 좋았습니다만 저는 선수들의 17세 이하 선수들의 개인기량, 과거 심지어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 선수들 예전에 봤었던 기억보다도 더 27세 이하 선수들인데도 개인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네. 유독 눈에 많이 띄는 이런 경기였어요. 선수를 본다면 한 의원님은 브라질전 특히 어떤 선수가 인상적이었습니까? 뭐 일단 개인기량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승우 선수, 그리고 이승우 선수 아마 못지않다고 아마 자부할 겁니다. 네. 메탄고에서 천재 소리 듣는 박상혁 선수, 그리고 여기에 그 공격적인 미드필더면서 아주 슈퍼 서브 역할을 이번 대회 잘해주고 있는 이상원 선수, 그리고 조금은 직선적이긴 합니다만 역시 드리블에 아주 능한 네. 또 김진야 선수, 여기에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서 또 광주 금호고 또 소속이라서 제2의 기성용 소리를 예전부터 들어온 또 김정민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기본기가 굉장히 우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기본기 싸움에 있어서도 지금 이번 대회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대표팀이 외국 뭐 어느 팀에게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평균적인 기본기라든가 기량들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수비진에서는 제가 이상민 선수가 제가 기니전 때 그런 멘트를 했는데 이 한국의 베켄바워, 한국의 말디니 네.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상민 선수의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리딩 능력, 그리고 어떤 볼의 줄기를 잘 읽어내면서 또 인터셉트나 커팅을 해내는 능력, 그리고 또 공중볼 싸움이 왔을 때는 또 제공권에서도 좋은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이상민 선수가 이번 때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체에 가까운 수비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베켄바워 같은 선수의 비견될 만한 활약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 왼발 스페셜리스트가 있거든요. 박명수 선수. 또 이러한 선수들까지 잘 얽혀서 여기에 또 의정부 FC 소속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좀 바뀌고 있는 축구 문화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 안준수 골키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 뭐
클럽 유스 내지는 축구부가 있는 또 학교에서 자라 나왔던 네. 선수들이 여태까지 대다수인데 안준수 선수 같이 이렇게 클럽 문화로 또 성장한 그러니까요.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까지 입고서 또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 대표팀에게는 좋은 어떤 소재가 맞습니다.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네. 하모니가 아주 잘 이루어진 조합 같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팀하고 만날 때 약간 주눅 들고 좀 그러한 부분을 그냥 뭐 이승우 선수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번 대회. 네. 자신감. 야, 얘네도 별거 아니야. 그렇죠. 네, 네. 전체적인 제스처가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자신감을 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김진야 선수는 한국형 약간 우당탕탕 한교원과 뭐 김태환 선수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거기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거기에 때문에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진아 선수가 약간 저돌적이고 직선형이긴 한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미묘한 그 세밀함이 좀 더 맞습니다. 추가가 돼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 생일이 안 지나서 아직 만 15세인 김정민 선수. 만 15세가 이게 믿겨집니까? 이 선수의 오른발 슈팅만 강한 줄 알았더니 왼발, 오른발 다 슈팅이 좋고 패스가 이 선수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린 선수인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축구가 미래가 밝구나. 거기에 뭐 진짜 말디니 같다고 해주신 이상민, 왼쪽 백인 박명수의 오버랩과 타이밍과 킥력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이 멤버들이라면 이게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장결희 선수가 네. 빠진 멤버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골키퍼에서도 안준수 선수와 경합하던 골키퍼가 있었어요. 저 네. 울산현대고의 문정인 키퍼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결희라든가 문정인 선수가 빠졌고,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브라질전에서 다 좋았는데 어쨌든 최재형 선수가 또 부상으로 그렇습니다. 대회 도중에 지금 낙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선수 부상자들까지도 만약에 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세대가 앞으로는 좀 괜찮게 성장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바탕이 있지 네.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황금 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였고 브라질의 현재 리그에서 뛰고 있는 보타보고에서 뛰고 있는 엔리케 또 레안드로 폰테프레타에서 뛰고 있는 아무것도 이런 못했어요. 주축 선수들이 아무것도 못해서 이 감독이 열이 받아서 두 선수를 다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7번 레안드로 선수와 9번 루이스 엔리케 선수를 중도에 뺄 정도였으면 그러니까요. 브라질이 이날 얼마나 경기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레안드로 같은 선수는 잉글랜드와의 두 번째 결정적인 경기에서는 또 기가 막힌 절묘한 또 프리킥을 꽂아 넣음으로써 브라질에게 생명선을 붙여놓은 그렇습니다.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와 대결할 때는 그 선수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브라질전 정말 잘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번 브라질 대표들이 과거의 선배들 세대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애들 아닌가? 애들 죄송합니다. 그걸 이제 애들 두고 그래서 봐야죠. 선수들 네. 아닌가? 앞으로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느낌까지 지켜봐야죠. 받을 정도로 네. 우리가 잘했습니다. 2차전 원투펀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프리카 팀이 이 대회에서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니가 브라질보다 더 우세한 전력일 수 있다 평가를 했는데 역시 무섭더군요. 개인기량 네. 탄력이 있고. 기니전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니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최진철 감독의 슈퍼 서브들이 통했던 경기가 됐는데 그렇죠. 그 기니전에서 우리가 조금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기니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를 두 명을 꼽자면은 오른쪽 윙. 14번과 11번이에요. 예, 측면 윙이요. 14번의 야모두 뚜레 선수와 하고 11번의 줄루. 줄스 케이타 선수입니다. 줄스 케이타. 그러니까 그 기니는 애초부터 물론 저 골 넣었던 저 첫 경기 잉글랜드전에서 골 넣었던 선수는 나비 방구라 선수라고 이제 방구라. 중앙에서 뛰는 선수이긴 네. 합니다만 그 선수보다도 오히려 기니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 좌우측 윙어 쪽에 이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와의 대결에서도 이 두 윙어가 경기 초반부터 좀 강력했어요. 맞습니다. 예, 경기 초반부터 이제 줄스 케이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한 드리블 돌파, 야모두 뚜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인한 드리블 네. 돌파에 여기에 이제 슈팅 능력까지 또 겸비한 선수가 뚜레 선수예요. 그래서 양 사이드에서 경기 초반부터 좀 강하게 미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냐면은 우리 선수들 저쪽 사이드가 지금 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전체적으로 브라질전에 비해서 약간
도전적인 자세보다는 조금 낮은 지역으로 이제 전체적인 라인이 좀 내려가는 네.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약간 밀릴 가능성이 엿보이니까 측면 수비의 오버래핑도 일단 줄어들게 되고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선수들이 브라질전에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많은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니전은 브라질전의 체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네. 기니전은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 80, 70 요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양 사이드에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약간 라인이 내려가는데 전체적인 체력이 좀 브라질전만 못하다 보니까는 선수들이 간격도 좀 간격 벌어지고. 유지가 잘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주고 이런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중앙 쪽에서 그렇습니다. 수비 네. 라인과 미들 라인 사이에 이 중앙 쪽에서 공간이 조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실은 우리가 위협적인 슈팅도 그렇죠. 조금 허용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브라질전에서의 이 기본적인 구도와 기조는 계속됐었어요. 맞습니다. 브라질전에서의 선수들의 어떤 잘했던 국면, 조직적인 국면, 그러한 것이 계속됐고, 여기에 마지막 순간에 또 오세훈 선수라는 슈퍼 서브가 통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아까도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만 가장 칭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치에 있는 선수나 그라운드에 먼저 들어가는 선수나 별 차이 없이 또 자신의 제 몫을 해낸다는 거. 그러니까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상원 선수가 들어가서 결정적인 어시스트, 또 절묘한 드리블 돌파 이런 거 많이 보여줬었고, 최재형 선수 부상당한 자리에는 이승모 선수가 들어가서 또 첫 번째 경기에 이어서 또 두 번째 경기까지 나중에는 미드필더로 올라오면서까지 또 활약을 해줬고, 여기에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 또 이상원 선수뿐만 아니라 오세훈 선수가 투입이 돼서 막판에 그 아주 결정적인 왼발골을 또 극적으로 잡아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승모라든가 이상원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들마다 잘해준다는 거는 최진철 감독이 그만큼 정말 벤치 자원들까지도 제대로 정말 네. 준비를 시켰고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니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의 두터운 선수층, 적재적소의 용병술 이런 게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네. 들어맞았던 경기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명수비수 출신 감독들이 오히려 또 공격적인 색깔을 내는 감독들도 꽤 많습니다만, 저는 이번 대회 최진철 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수비부터 시작이 된다는 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수비에서의 문제를 일단 치유를 한 이후에 공격은 발 빠른 선수들, 이승우나 개인 기량으로 다 턱턱턱 치고 들어가서 돌파나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믿고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이 어떻게 보면 큰 대회에서 중요한 수비 전술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쓴다는 부분. 역시 이 경기 또한 장재원 선수를 김승우 선수로 바꿔주면서 이승모 선수, 포철고등학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는 이승모 선수를 위로 올리고, 네. 김승우 선수를 수원컵 때도 센터백을 봤습니다만 이상민 선수의 파트너로 내려서 이승모 선수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장재원 선수가 하지 못했던 간격이 좀 벌어진 상황에서 측면 커버, 앞에서의 좀 수비적인 역할, 거기에 무엇보다도 김정민 선수의 수비 부담을 좀 덜어주게 하는 네. 이 역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공격이 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또한 그 교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좀 그렇죠. 좋은 찬스를 잡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간격이 네. 좀 벌어지면서 그렇죠. 뭔가 좀 위태위태한 장면들이 자꾸 연출이 맞습니다. 되니까 거기서 수비형 미드필더 교체가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최진철 감독의 적합한 판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수비에서 안정화를 두고 김정민 선수 같은 선수의 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살려주는 이중의 역할을 같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이 돼서 막판에 히든카드 인저리 타임의 오세훈 선수. 이거는 뭐 감독이 1차전 브라질전 때도 교체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이야, 우리 붙는 겁니다, 이번 대회. 붙는 근데 거죠. 오세훈 선수가 워낙에 왼발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네. 자, 이런 상태로 지금 간다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잉글랜드전이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 1위냐 2위냐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뭐 1위가 되는 이제 우리는 진출은 했으니까 1위가 되는 경우 2위가 되는 경우 어느 게 유리할까 막 이제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2위가 되는 경우는 브라질이 기니를 이기고 우리가 잉글랜드에게 패하는데
브라질이 우리를 골득실이나 다득점에서 앞설 네. 때 이제 그때만 이제 우리가 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브라질이 기니랑 비긴다든가 아니면 기니가 브라질을 그렇죠. 이긴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2위를 하고 싶어도 2위를 할 수 없는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무슨 선택의 문제를 너무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쪽 경기장의 결과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요 정도라면 아까 공수간격 체력이 브라질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수 간격, 횡간격, 종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거기서 공간들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토너먼트부터 사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내심 4강 이상 우승까지 한번 붙어봐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실 어느 팀과 붙어도 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체력적인 안배를 3차전에는 차라리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조 1위가 됐던 2위가 됐던 거에 상관없이. 그리고 상대가 오히려 뭐 2위가 됐다고 해서 진짜 강팀과 붙고 1위가 됐다고 해서 진짜 뭐 조금 처진 팀하고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아직 이제 매일 경기가 벌어지니까 앞으로 다른 조에 또 더 변화가 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가 2위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파라과이를 네. 상대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1위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개최국 칠레가 포함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팀들이 한 5팀 정도 그렇습니다. 돼요 지금.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미국도 있고 에콰도르도 있고. 에콰도르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느 팀과 붙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위가 됐을 때는 물론 파라과이가 조금 유력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2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 조의 순위 자체를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지금 기니와 브라질전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장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조금 안 활용했던 선수들이 있죠. 뭐 네. 황태현 선수라든가 박대원 선수라든가 또 유승민 선수라든가 또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선발 라인업에 한번 들어올 만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어떤 우리의 1위, 2위 여부에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와 또 체력 안배와 이런 것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러한 경기 운영으로서 또 상대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잉글랜드는 우리를 반드시 이겨야 네.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가 오히려 좀 성급하게 나올 수도 그렇죠. 있고 전체적으로 기니와 브라질에 비해서는 어떤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팀이 잉글랜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약간의 우리가 로테이션으로 체력 안배를 좀 시켜주고 여태까지 안 뛰었던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면서도 네. 굳이 뭐 2위를 해야 된다, 1위를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잉글랜드도 무조건 이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러면 1위가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 이후의 행보에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산 의원님 말씀과 연계돼서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 선수들 무조건 좀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6강전 때 브라질전처럼 또 그 이상으로 네네. 정말 멋진 경기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최사키 감독 축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리고최. 네. 아리고최가 또 맞네요. 아리고최라니까 약간 최사키도 괜찮네요. 네, 아리고최? 약간 러시아 사람 같네요. 빅토르체 뭐 예, 그래, 맞아요. 최사키라 해도 좀 이상하고 최사커도 아니고 최사키. 네, 어쨌든 간에 최진철 감독의 놀라운 용병술과 전술 운영에 감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멋진 경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사실, 생각에는 브라질전처럼만 완벽하게 모든 게 돌아가면 어느 팀이건 상대할 수 있습니다. 네. 브라질전처럼만 같으면은 세계 어느 팀이 이 연령대가 와도 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서 지금 이승우 선수를 좀 집중적으로 약간 조명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뚜껑 열어놨더니 이승우 선수 외에 정말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이승우 선수대로 자신의 몫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심지어 심판들과의 대화도 언어가 통하니까 아주 이승우 선수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제스처가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에요. 제스처가 유럽 선수야. 이승우 선수는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그렇다고 지금 못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승우 선수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선수들까지도 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맨 팀이 아니라 원팀입니다. 오늘은 한준희 장제는 원투펀치 리뷰도 하고 약간 심각한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만 오늘 자축하는 분위기의 그런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최진초로 아주 멋진 결과를 갖고 찾아볼 수 있도록 바람입니다. 한 의원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부. 2부에서 또 뵈야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